안녕하세요. 민사이트 민쌤입니다. 제가 드디어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멀리 가든 가깝게 가든 어디를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설레임을 주게 되지요. 긴 일정은 아니었어도 전체를 자유일정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의 컨셉은 힐링이자 휴식, 즐김이었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온 소감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와이 여행은 위험하다. 자,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와이 자유여행 이렇게 계획하면 위험하다. 하지만 전 이번 자유여행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오히려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자유를 반납해야 된다. 자유라는 것은 그냥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외부의 환경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인가? 그럼 자유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번 여행에서 민쌤이 고민한 주제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자유를 반납해야 된다.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와이 일단 날씨가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게 큰 장점이죠. 우연히 휴대폰 어플을 봤는데 미세먼지 1. 자, 이 시간에 서울의 미세먼지 지수 와우, 여러분 참 힘드셨겠습니다. 그리고 차로 달리다가 아무 곳에나 세워도 사진을 찍으면 명장면이 나오는 포토존이고요. 어느 곳에 멈춰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맛집이 즐비한 곳이 바로 하와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주는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하와이 자유여행에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만 머무르는 5박 7일 일정 동안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작은 섬이지 그 섬을 일일이 돌아다니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가 롯데월드를 놀러 가도 그래, 어느 놀이기부터 타야 되나, 몇 시에 가서 줄을 서면 빨리 입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떠나죠. 부실한 계획 덕분에 결국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자유의 역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타국에 가서 어떻게 편안한 일정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아찔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계획을 완성하는 디테일한 정보. 놀이동산에 가더라도 어떤 카드를 쓰면 할인 혜택이 큰지, 얼마나 재밌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만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렌트카를 빌리기도 했는데 어디에서 빌리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결국 긴 시간에 비싼 비용을 내고 빌리게 되었죠. 결국 자유를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정보가 있다 해도 그 정보를 활용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는 말이 통하지 않는 미국에 가서 되지 않는 영어를 가지고 5박 7일을 견뎠습니다. 말 그대로 견뎠어요. 정보를 쥐고 있는데 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 정보를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미국권 문화는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세금과 팁을 별도로 지불을 해야 돼요. 음식 한 끼를 먹더라도 메뉴판에 있는 금액 외에 세금은 보통 4% 이상, 팁은 주간에 15% 이상, 야간에 18% 이상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 한 끼에 10,000원이면 기본적으로 세금은 400원 이상, 팁은 2,000원 가까이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계산을 할 때도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짜는 것부터가 문제였었던 것이죠.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팁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어글리 코리안. 그 이외에도 자유를 박탈했던 문제들은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를 더 마지막으로 보태고 싶습니다. 바로 하와이의 무서운 물가입니다. 현지에서 우연히 4년간 거주하고 있다는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단 30년 정도 되는 20평 남짓한 아파트에 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달에 월세를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의료보험 대한민국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의료보험으로 지출하고 있다. 임플란트 하나 끼우기 위해서 오히려 한국에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실비로 지불을 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것이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본토에 비해 물가가 3배 이상이나 비쌉니다. 섬입니다. 모든 생필품이 바다를 건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식당을 갔는데 놀라웠습니다. 삼겹살 1인분에 33,000원 정도 합니다. 소주 한 병을 식당에서 먹으려면 팁을 제외하고도 2만 원을 줘야 돼요.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2만 원이 넘게 됩니다. 길 가다 우연히 커피 한 잔 먹고 좀 쉬었다 갈까? 라고 하면 커피 한 잔에 7,000원. 거기에 빵이라도 한 조각 먹게 되면 커피와 빵 하나에 2명이 3만 원, 4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하와이입니다. 그 자유여행을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은 뭐냐? 바로 경제력. 진정한 자유는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전에 자유를 반납해야 된다. 다소 어려운 말입니다. 자유를 온전히 누리려면 자유를 잠시 반납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누구나 어렸을 적엔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면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해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숙제를 다 해야 되고요. 내일 학교 준비를 다 해놔야 됩니다. 즉 놀이라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잠시 반납하고 내일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자유를 즐기게 되면 결국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거나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잠시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체력과 의지가 남아있는 한 꾸준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영상이 마무리가 되면 또 준비하고 실행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또 반납하는 고된 일상을 반복하겠죠. 여러분도 저도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누리고 또한 자유를 반납하는 삶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만약에 구독을 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게 싫으시다면 플레이 끝까지 봐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해주실 거죠? 도와주십시오.